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과학 전문지 네이처 잡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을 뽑았습니다. 1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5위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3마리 달팽이, 3마리 개구리 깃발, 3발 달린 포크.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릴까요? 1년에 10,000명 관광객을 몰고 다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화가였겠죠? 아니야, 조각가였을 거야. 여러분 다 아닙니다. 바로 요리사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요리였습니다. 3마리 달팽이는 그가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했던 가게 이름이고요. 3마리 개구리 깃발은 그가 젊었을 때 보티첼리와 동업으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 술집의 이름입니다. 3발 달린 포크는 그가 개발한 음식 도구입니다. 1981년 샹테브루크 아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희귀한 노트 한 권이 발견됩니다. 이른바 코덱스 노마노프, 정교한 요리 레시피, 식이요법, 식사예절, 주방 도구와 조리기구 관련된 그림들이 촘촘히 그려진 126장짜리 요리책입니다. 이 노트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예술가이자 발명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직업이 요리사였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렌체 공화국 토스카나 지방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직업은 공증인이었어요. 지금의 변호사 같은 거죠. 공증인. 그 아버지와 농부의 딸인 어머니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부모는 신분의 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고 혼외자로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도 마을 이름을 따서 빈치입니다. 어머니 집에서 살다가 6살 때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할아버지 삼촌들의 돌봄을 받고 자라지만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혼외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그는 산과 들판을 쏟아지며 자연을 보면서 스케치도 하고 그림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메모를 많이 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장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다빈치가 14살 때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아버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화가이자 조각가인 그의 친구 베리큐 공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생아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화가는 그나마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붓을 빨고 알료를 개고 심부름을 하는 견습생으로 시작합니다. 또 거기서 7살 더 많은 산드로 보티첼로를 만납니다. 20살이 된 다빈치는 베리큐 공방을 나와서 화가 조합에 등록도 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림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때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그 식당이 3마리 달팽이 식당입니다. 서빙도 하고 주방 보조 역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 주방장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주방 보조 역할의 다빈치가 하루아침에 주방장으로 진급하죠. 드디어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손님들 앞에 내놓을 기회를 잡죠. 그런데 너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요리를 많이 해서 손님들이 맛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맛이 없다고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자 다빈치는 식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베리큐 공방에 다시 들어가 다빈치는 7년 선배 보티첼리와 아예 식당을 차리고 갑니다. 동업으로 차린 식당 이름이 3마리 개구리 깃발입니다. 식당을 그림으로 그리고 장식도 하고 메뉴판도 만들고 드디어 식당이 오픈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당시 사람들은 고기 종류를 좋아했답니다. 창의적인 다빈치는 요즘의 건강식 같은 담백한 야채 종류의 안주를 냅니다. 검은빵 위에 알바카로 장식한 음식, 술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를 또 보완한다고 볼로냐산 순대를 내놨는데 점잖지 못해서 순대에 손이 잘 안 갔다고 합니다. 또 안초비라는 생선과 당근 4조각 이런 것들을 내놓았대요. 육류에 입맛을 길들인 피렌체 술꾼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망해서 문을 닫았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들의 음식점 성적표는 참 초라했습니다. 그 대가로 두 천재의 예술작품을 우리는 오늘날까지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 법칙은 자연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뉴턴 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다 봤는데 뉴턴만 봤다? 그것은 뉴턴이 그것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케플라, 갈릴레오 더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풀지 못한 부분을 뉴턴은 세 가지 법칙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뉴턴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죠. 우리 몸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앞으로 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적용을 하면 사업에 대한 공부, 시스템 참여, 후원, 강의 이런 걸 열심히 하면 관성의 법칙이 붙어서 소득도 많아지고 그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안 하게 되면 속도가 제로가 되고 계속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지된 차를 몰고 가면 서서히 가다가 빨라지죠.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 가속도는 외부의 강한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정지된 골프공을 놔두고 골프채로 치면 힘을 가하죠. 얼마나 세게 치느냐, 얼마나 골프공에 힘을 가하느냐 멀리 나가겠죠. 어린 아이가 치면은 조금 나가고 힘센 어른이 치면은 멀리 나가겠죠. 또 무거우면 멀리 안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급 상승의 속도, 돈의 크기의 속도도 우리 노력 여하에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스폰서와 파트너가 힘을 합쳐서 하면은 그 힘이 더 커지겠죠. 반드시 가속도가 크려면 외부적인 힘의 입력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라는 이야기죠. 재심압력.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성립이 되는 법칙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술 마시고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보여요. 기분 나쁘다고 쳐불어요. 전봇대는 가만히 있는데 내 손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작용 반작용 때문입니다. 내가 10이라는 힘으로 전봇대를 쳤는데 전봇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봇대도 10이라는 힘으로 나를 쳐버리는 거죠. 이게 반작용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전봇대를 치면 전봇대도 나를 더 세게 칩니다. 그래서 무지 아픈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 농사를 짓는 것은 작용이에요. 사과 나무는 나에게 반작용이라는 사과를 갖다 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과를 갖다 주지 않아요. 반드시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과 농사를 할 때 보다 열심히 하고 좋은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를 방지해주고 그러면 사과 나무는 나에게 더 많은 사과를 갖다 주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어요. 작용은 뿌리는 행위이고요.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수확이라는 반작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을 거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인과 응보란 게 있습니다. 인은 원인이고요. 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상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을 베풀면 선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악을 베풀면 악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음덕양부란 말이 있습니다. 남몰래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너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시간 내서 상담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것은 음덕입니다. 시간이나 돈 손해인 것 같아도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엄청난 보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자기 이익을 조금 더 벌려고 라인 이동을 시킨다든가 또는 베팅을 쳐서 부담스럽게 파트너들에게 물건을 사게 한다는 것은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보고 잔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모두 정의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돈도 벌고 행복한 사업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
You got me like in a box. I adore everything you touch. Say, do you believe that we were meant to be? My body craves identity. Green mango peach, what a tease. Calling me like the rainbow. Oh, pretty please, take it easy.